안녕하십니까. 양장기능사 필기 기출문제 제1탄 소개합니다. 문제 1번. 길 다트에서 완성된 다트 길이는 BP에서 몇 cm 정도 떨어져 처리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가? 1, 1cm, 2, 3cm, 3, 5cm, 4, 7cm. 패턴 BP점에서 3cm, 즉 2 내지 3cm가 가장 적당합니다. 답은 2번 3cm입니다. 문제 2번 소매 원형 제도에서 그림 A에 해당하는 것은 1번 소매 길이, 2번 소매산 높이, 3번 진동둘레, 4번 팔꿈치 길이. 엘보 팔꿈치 길이입니다. 답은 4번 팔꿈치 길이입니다. 문제 3번 칼라의 종류 중 테일러드 칼라 그룹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번 숄 칼라, 2번 오픈 칼라, 3번 셔츠 칼라, 4번 윙 칼라. 답은 3번 셔츠 컬러가 테일러드 컬러 그룹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문제 4번 가봉시 주의사항 중 틀린 것은 1번 바늘은 옷감의 수평으로 꽂아 옷감이 울지 않게 하고 실이 늘어지지 않게 한다. 2번 바이어스감과 직선으로 재단된 옷감을 붙일 때는 바이어스감을 위로 겹쳐놓고 바느질을 한다. 3번 실은 면사로 하되 얇은 감은 한 올로 하고 두꺼운 감은 두 올로 한다. 4번 바느질 방법은 손 바느질의 상침 시침으로 한다. 틀린 것은 1번입니다. 문제 5번 세탁을 자주 해야 하는 운동복, 아동복 등에 많이 사용하는 바느질 방법은 1번 가름솔, 2번 쌈솔, 3번 평솔, 4번 닌솔. 운동복, 아동복은 강한 바느질이 요구됩니다. 답은 2번 쌈솔입니다. 문제 6번 어깨 끝점에서 BP까지 연결된 다트의 명칭은 BP는 버스트 포인트입니다. 1번 숄더 다트, 2번 숄더 포인트 다트, 3번 언더암 다트, 4번 센터 프론트 넥 다트. 길 원형 기본 다트의 위치 및 명칭은 그림과 같습니다. 4번은 숄더 포인트 다트입니다. 답은 숄더 포인트 다트 2번. 문제 7번 의복을 제작할 때 사용하는 심지의 역할이 아닌 것은 1번 의복의 강도와 수명을 연장하게 해준다. 2번 의복의 실루엣을 아름답게 해준다. 3번 의복의 형태가 변형되지 않도록 해준다. 4번 의복의 형태가 입체감을 이루도록 해준다. 답은 1번 의복의 강도와 수명을 연장하게 해준 역할이 아닙니다. 문제 8번 넥라인 중 등이나 팔이 드러나며 이브닝 드레스나 비치웨어에 응용되는 것은 1번 하이 넥라인, 2번 카월 넥라인, 3번 홀터 넥라인, 4번 스퀘어 넥라인. 홀터 넥라인은 목에 거는 형태로 드레이프가 길게 형성되는 넥라인입니다. 답은 3번 홀터 넥라인입니다. 문제 9번 남녀간의 체형적 특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남성은 여성에 비해 체지방이 많은 편이다. 2번 남성의 피부는 두껍고 피하지방 축적은 적다. 4번 남성의 체형은 역삼각형, 여성의 체형은 모래시계형이다. 4번 여성은 어깨가 좁고 골반이 넓다. 틀린 것입니다. 답은 1번 남성은 여성에 비해 체지방이 적습니다. 문제 10번 의복 제작 전 옷감의 수축률에 따른 옷감의 정리 방법 중 틀린 것은 1번 수축률이 4% 이상일 때는 옷감을 물에 담갔다가 약간 축축한 상태까지 말린 후 다린다. 2번 수축률이 2 내지 4%일 때는 안으로 물을 뿌려 헝겊에 쌓아 놓았다가 물기가 골고루 스며들게 한 후 안쪽에서 옷감의 결 따라 다닌다. 3번 수축률이 1 내지 2%일 때는 안쪽에서 옷감의 결을 따라 구김을 펴는 정도로 다닌다. 4. 기계적인 후처리로 충분히 축용시켜 만든 수축률이 낮은 옷감은 물에 30분 정도 담갔다가 말린 후 옷감의 결을 따라 골고루 다닌다. 틀린 것은 4번입니다. 축용시켜 만든 수축률이 낮은 옷감은 물에 담그면 안됩니다.
문제 11번. 의복 구성에 필요한 체형을 계측하는 방법 중 인체 계측기구를 사용하는 것은 1번 직접법, 2번 등고선법, 3번 입체사진 계측법, 4번 실루엣화법. 체형의 분류에서 치수층적은 1차원적인 측정 방법에는 직접 측정하는 것입니다. 직접 측정하는 것은 마틴식 계측법, 신장계나 간상계, 촉각계, 줄자 등을 사용하고 인체 각도계는 주로 어깨 각도의 측정, 피하지방계는 피하지방의 두께 측정하는 데 적용됩니다. 답은 1번입니다. 문제 12번. 다음 그림 중 휘갑치기 가름술에 해당하는 것은 기초봉에서 감치기 또는 휘감치기, 밑단 처리할 때 또는 안감 지퍼에 고정시킬 때 사용하는 바늘입니다. 그림과 같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문제 13번. 재봉기의 밑실이 끌어지는 이유로 가장 옳은 것은 1번 북짓 및 북의 결함, 2번 실체기 용수 체력 결함, 3번 실거리 결함, 4번 바늘 높이에 의한 결함. 답은 1번입니다. 밑실이 끊어지는 것은 북집과 북의 결함입니다. 문제 14번. 다트 머니퓰레이션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다트의 명칭을 나열한 것이다. 2번 다트의 기초선을 그리는 것이다. 3번 다트를 활용하는 기본 방법이다. 4번 다트를 제도하는 것이다. 다트 머니퓰레이션은 그림과 같습니다. 즉 다트를 활용하는 기본 방법입니다. 답은 3번. 문제 15번. 인체각 부분의 치수를 정확하게 직접 측정하는 방법으로 국제적 표준이 되는 것은 1번 실루엣화법, 2번 마틴식 계측법, 3번 모아리 사진 촬영법, 4번 슬라이딩 게이지법. 직접 측정하는 방법은 마틴식 계측법입니다. 답은 2번. 문제 16번. 다음 중 시접 분량이 가장 작은 것은 1번 목둘레, 2번 블라우스단, 3번 소매단, 4번 어깨와 옆선. 답은 목둘레입니다. 문제 17번. 재봉기의 분류 중 대분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번 직선봉 재봉기, 2번 단환봉 재봉기, 3번 편평봉 재봉기, 4번 특수봉 재봉기. 답은 1번 직선봉 재봉기가 대분류에 속하지 않습니다. 문제 18번. 다음 중 세트인 슬리브 형태에 해당하는 것은 1번 요크 슬리브, 2번 레글런 슬리브, 3번 랜턴 슬리브, 4번 돌먼 슬리브. 답은 3번 랜턴 슬리브입니다. 문제 19번. 곰용 재봉기 중 직선봉이 2개 이상 병렬되어 있는 박음 방식은 1번 장박형, 2번 복합봉, 3번 복렬봉, 4번 원통형. 병렬식이기 때문에 답은 3번 복렬봉입니다. 문제 20번. 다음 그림에 해당하는 원형은 1번 네크라인 다트, 2번 숄더 포인트 다트, 3번 센터 프론트 넥 다트, 4번 센터 프론트 라인 다트. 답은 4번 센터 프론트 라인 다트입니다. 10초간 허리를 한번 펴시고 목 운동 한번 하시고 어깨 한번 돌려주시고 전진하시죠. 문제 21번. 프린세스 라인의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번 어깨의 숄더 다트를 높여 자른 선, 2번 아몰에서 넥포인트를 통과하는 선, 3번 바디스에서 웨이스트 다트를 높여 옆으로 자른 선, 4번 어깨 숄더 다트와 웨이스트 다트를 연결하는 선. 프린세스 라인은 그림과 같이 어깨 다트와 웨이스트 다트를 활용한 것입니다. 답은 4번. 문제 22번. 연단기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대량 생산을 위하여 여러 장의 원단을 쌓아서 한꺼번에 재단하는 것이다. 2번 연단기는 형넣기에 의해서 정해지는 길이로 재단할 장수만큼 원단을 연단대 위에 펼쳐서 쌓는 기계이다. 3번 연단기의 종류는 자동 연단기, 턴테이블 연단기, 적극 송출 연단기 등이 있다. 4번 적극 송출 연단기는 연단 시 최대한의 장력을 부여해야 한다. 답은 4번 틀린 것입니다. 장력을 부여하면 안 됩니다. 문제 23번 레글란 소매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목들레선에서 진동들레선까지 사선으로 절개선이 들어간 소매이다. 2번 소매 부리를 넓게 하여 주름을 잡아 오그리고 컵스로 처리한 소매이다. 3번 어깨를 감싸는 짧은 소매로 겨드랑이에는 소매가 없는 디자인이다. 4번 소매산이나 소매부리에 게더 및 플리츠를 넣는 소매로 주름의 위치와 분량에 따라 모양이 달라진다. 레글란 소매는 그림과 같이 화살표 방향으로 절개선이 들어간 소매입니다. 답은 1번 복둘레선에서 진동둘레선까지 사선으로 절개선이 들어간 소매입니다. 문제 24번 다음 중 소매 원형의 제도에 사용하는 약자가 아닌 것은 1번 AH, 2번 CL, 3번 BP, 4번 SBL. 완성 소매 원형을 보시면은 암홀은 1번, 2번은 소매 중심선, 4번은 밑소매 길입니다. 답은 3번 BP는 몸판입니다. 앞판 버스트 포인트를 말합니다. 답은 3번입니다. 문제 25번 제조원가를 구하는 계산식으로 옳은 것은 1번 재료비 플러스 인건비, 2번 재료비 플러스 인건비 플러스 제조 경비, 3번 재료비 플러스 인건비 플러스 제조 경비 플러스 판매 간접비, 4번 재료비 플러스 인건비 플러스 제조 경비 플러스 판매 간접비 플러스 일반 관리비. 답은 2번입니다. 재료비, 인건비, 제조 경비를 합한 것이 제조원가입니다. 문제 26번 재단할 때의 주의점으로 틀린 것은 1번 슈트, 투피스 등의 겹옷은 안단을 붙여서 재단한다. 2번 소매, 바지 등의 단 부분이 좁아서 경사가 많으면 밑단 시접을 접은 다음 재단한다. 3번 다트나 주름이 있는 경우에는 다트를 접거나 주름을 접은 다음에 시접을 넣어 재단한다. 4번 칼라의 라펠 부분이 넓은 스포츠 칼라일 경우에는 안단을 따로 재단한다. 답은 1번. 슈트 투피스는 안단을 붙여서 재단하지 않습니다. 각각 따로 재단합니다. 답은 1번. 문제 27번 다음 중 의복의 기본 원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번 팬츠, 2번 스커트, 3번 소매, 4번 길. 답은 1번 팬츠입니다. 문제 28번 라펠, 칼라, 다트 등과 같이 옷감을 곡면으로 정형할 때 사용하는 다림질 보조 용구는 1번 둥근 다림질, 2번 소매 다림질, 3번 솔기 다림질, 4번 니들보드. 그래서 문제에서 곡면으로 정형할 때는 둥근 다림질들을 써야 됩니다. 답은 1번. 문제 29번 시접의 분량이 다르게 되는 요인이 아닌 것은 1번 바늘 방법, 2번 재봉기의 종류, 3번 옷감의 재질, 4번 옷감의 두께. 답은 2번 재봉기의 종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문제 30번 옷감의 패턴 배치 방법 중 틀린 것은 1번 패턴 배치를 할 때 식스 방향으로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2번 무늬 모양이 전부 한쪽 방향으로 되어 있는 옷감은 보통 옷감의 필요 치수보다 5 내지 10% 옷감이 적게 필요하다. 3번 첨보직물은 패턴 전체를 같은 방향으로 배치하여 재단하여야 한다. 4번 큰 무늬가 있는 옷감일 경우는 무늬가 한쪽에 몰리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틀린 것은 답은 2번. 옷감이 더 필요합니다.
문제 31번 면섬유의 미세구조 중 면섬유 전체의 90%를 차지하며 물리적 성질을 주로 지배하는 것은 1번 중공, 2번 제12차 세포막, 3번 제2차 세포막, 4번 표피질. 답은 3번 제2차 세포막입니다. 면섬유의 미세구조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상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제 32번 다음 중 중심에 힘이 되는 힘사 그 주위에 특수외관을 가지도록 감은 것은 1번 방적사, 2번 식사, 3번 자수사, 4번 접결사. 그림과 같이 힘사 주위를 특수외관을 가지도록 감은 것은 식사입니다. 즉 식사나 또는 효과사라고 말합니다. 답은 2번입니다. 문제 33번 다음 중 비중이 작은 섬유부터 큰 섬유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1번 폴리프로필렌, 나일론, 폴리에스터, 면. 2번 폴리프로필렌, 폴리에스터, 나일론, 면. 3번 면, 폴리에스터, 나일론, 폴리프로필렌. 4번 면, 나일론, 폴리에스터, 폴리프로필렌. 섬유의 비중은 표와 같습니다. 제일 비중이 가벼운 것은 폴리프로필렌, 그 다음은 나일론, 그 다음은 폴리에스터, 그 다음 면입니다.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은 면입니다. 답은 1번입니다. 폴리프로필렌, 나일론, 폴리에스터, 면 순서입니다. 문제 34번 물을 잘 흡수하면서 건조가 빠르고 세탁성과 내균성이 좋아서 손수건용으로 가장 적합한 소재의 직물은 1번 양모직물, 2번 TC직물, 3번 아마직물, 4번 TW직물. 답은 3번 아마직물입니다. 면섬유의 내부 구조도는 그림과 같습니다. 특히 제2차 세포막, 마이크로피브릴은 셀룰로스가 81% 차지하고 나선형으로 배열되어 천연 꼬임이 발생합니다. 문제 35번 나일론의 장점에 해당하는 것은 1번 강도, 2번 흡습성, 3번 필링성, 4번 대전성. 4번 강도, 나일론은 강도가 가장 강합니다. 문제 36번 아크릴 섬유의 장점에 해당되는 성질이 아닌 것은 1번 내열성, 2번 약품성, 3번 내균성, 4번 흡습성. 답은 4번 흡습성. 흡습성이 좋지 않습니다. 문제 37번 실의 꼬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꼬임이 적으면 부포인 실이 된다. 2번 꼬임이 많아지면 실의 광택은 줄어든다. 3번 꼬임수가 많아지면 실이 부드러워진다. 4번 꼬임의 방향으로 우연을 S연, 좌연을 Z꼬임이라고 한다. 꼬임이 많아지면 실이 부드러워지는 게 아니고 더 까실까실해집니다. 답은 3번. 문제 38번 다음 중 섬유의 단면 모양이 원형이 아닌 것은 1번 양모, 2번 견, 3번 나일론, 4번 아크릴. 답은 4번 견입니다. 견은 단면 모양이 삼각형입니다. 문제 39번 나일론 실에 있어서 100데니어와 50데니어의 나일론 실을 비교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1번 50데니어가 100데니어보다 실의 굵기가 가늘다. 2번 100데니어가 50데니어보다 실의 굵기가 가늘다. 3번 50데니어가 100데니어보다 실의 길이가 길다. 4번 100데니어가 50데니어보다 실의 길이가 길다. 합성섬유의 경우는 표와 같이 항장식 길이 적용을 합니다. 데니어식은 9000m가 1g일 때 1데니어입니다. 예를 들면은 9000m가 50g일 때는 50데니어입니다. 그럼 길이가 일정하기 때문에
숫자가 커지면은 굵기가 굵어집니다. 즉 단위가 작은 것이 큰 것보다 가늘기가 가늘다는 얘기입니다. 굵기가 가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 50대녀가 100대녀보다 실의 굵기가 가늘다는 것이 맞습니다. 문제 40번 합성 섬유 중 흡습성이 가장 좋은 섬유는 1번 폴리비닐 알코올, 2번 폴리에스터, 3번 폴리프로필렌, 4번 폴리우레탄. 합성 섬유의 공정 수분율은 표와 같습니다. 나일론 4.5%, 폴리에스터 0.4%, 아크릴 2%, 폴리비닐 알코올 5%, 폴리프로필렌 0%, 폴리우레탄 1%. 그래서 폴리비닐 알코올이 가장 공정 수분율이 높습니다. 답은 1번. 공정 수분율이 높다는 것은 흡습을 많이 잘한다는 얘기입니다. 합성 섬유에서는 폴리비닐 알코올이 흡습성이 가장 좋습니다. 답은 1번. 10초간 허리를 한번 펴시고 목 운동 한번 하시고 어깨 한번 돌려주시고 전진하시죠. 문제 41번 세계 진출과 후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세계 면적이 실제보다 크게 작게 느껴지는 심리현상을 세계 팽창성과 수축성이라고 한다. 2번 고명도, 고채도 한색계의 색은 진출, 팽창되어 보인다. 3번 난색계의 파랑은 후퇴, 축소되어 보인다. 4번 어두운 색이 밝은 색보다 크게 보인다. 답은 1번입니다. 세계 진출과 후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면적이 실제보다 크게 작게 느껴지는 심리현상을 세계 팽창성과 수축성이라고 합니다. 답은 1번. 문제 42번 다음과 같이 같은 회색을 배치했을 때 바탕색에 따라 느낌에 다르게 보이는 색의 대비는 1번 색상 대비, 2번 명도 대비, 3번 채도 대비, 4번 보색 대비. 이러한 색의 대비는 명도 대비입니다. 답은 2번입니다. 문제 43번 색의 혼합 중 여러 색이 조밀하게 병치되어 있기 때문에 혼색되어 보이는 것은 1번 색광 혼합, 2번 색료 혼합, 3번 중간 혼합, 4번 보색. 중간 혼색이라는 것은 톤알 배색이라 해서 중간색인 덜 톤을 사용한 배색 기법입니다. 즉 비슷한 배색으로 중명도, 중채도, 저채도 영역의 다양한 색상을 사용한 안정되고 색기운이 약한 그런 색입니다. 그런 것을 중간 혼색이라고 합니다. 답은 3번 중간 혼색입니다. 문제 44번 명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색이 밝고 어두운 정도로 명도를 한다. 2번 순색에 흰색을 더할수록 명도가 높아진다. 3번 빛이 눈에 자극을 주는 양이 많고 적음에 따른 느낌의 정도이다. 4번 유채색만 명도를 가진다. 틀린 것은 4번입니다. 문제 45번 다음 중 흥분을 일으키는 데 가장 적합한 색은 1번 난색 계통으로 채도가 낮은 색, 2번 난색 계통으로 채도가 높은 색, 3번 한색 계통으로 채도가 낮은 색, 4번 한색 계통으로 채도가 높은 색. 채도의 조화는 색채는 채도에 따라 강렬하고 격정적일 수 있고 부드럽게 점잖을 수도 있습니다. 고채도일 때는 자극적이고 강하며 화려한 느낌입니다. 즉 노란색이나 빨간색입니다. 답은 2번 난색 계통으로 채도가 높은 색입니다. 즉 난색이라는 것은 노란색이나 빨간색을 말합니다. 문제 46번 색입체에서 축에 가까운 1번이나 2는 매우 탁한 색으로 거의 회색에 가까워지는 것은 1번 고채도, 2번 중채도, 3번 저채도, 4번 채도. 색입체는 그림과 같습니다. 저채도는 1번에서 2번 축방향입니다. 1에서 10번까지 있는데 1, 2는 매우 탁한 색입니다. 회색에 가깝습니다. 답은 3번 저채도입니다. 문제 47번 색을 느끼는
색의 강약과 관계되는 것은 1번 색상, 2번 채도, 3번 명도, 4번 색 입체. 답은 채도입니다. 문제 48번. 다음 중 색의 3속성이 아닌 것은 1번 색상, 2번 색상환, 2번 채도, 3번 명도. 색상환은 3속성이 아닙니다. 답은 2번. 문제 49번. 다음 중 가장 연하고 부드러운 느낌을 주는 색으로만 나열한 것은 1번 고동색, 회색, 2번 분홍색, 하늘색, 3번 주황, 자주, 4번 연두색, 파랑색. 답은 2번 분홍색, 하늘색입니다. 문제 50번. 남색의 의복이 노랑을 배경으로 했을 때 서로의 영향으로 인하여 각각의 채도가 더 높게 보이는 현상은 1번 보색 대비, 2번 면적 대비, 3번 명도 대비, 4번 색상 대비. 그림과 같이 색상 안에서 보색 대비란 반대되는 색상끼리 배색되었을 때 얻어지는 조화입니다. 색상 안에서는 3번입니다. 답은 1번 보색 대비입니다. 문제 51번. 다음 중 나일론 섬유의 염속의 산화표백제로 가장 적합한 것은 1번 차염소산 나트륨, 2번 아염소산 나트륨, 3번 하이드로설파이트, 4번 유기염소 표백제. 염속의 산화표백제에는 합성섬유에는 아염소산 나트륨이 가장 적합합니다. 즉 나일론은 합성섬유이기 때문에 답은 2번 아염소산 나트륨입니다. 문제 52번. 다음 중 방추가공과 관계가 없는 섬유는 1번 면, 2번 마, 3번 비스코스 레이온, 4번 견. 방추가공은 드레이프성과 관계가 있습니다. 견은 자체적으로 드레이프성이 좋기 때문에 방추가공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답은 4번. 문제 53번. 부직포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직물에 비해 강도가 부족하나 내구성이 좋다. 2번 실의 결이 없어 아름답지 못하나 광택은 우수하다. 3번 함기량이 적으나 가볍고 보온성, 통기성이 우수하다. 4번 절단 부분이 풀리지 않고 표면 결이 곱지 않다. 부직포의 특성으로 옳은 것은 답은 4번. 문제 54번. 피복류의 성능 요구도 중 형태 안정성, 방충성, 내오염성이 해당하는 성능은 1번 감각적 성능, 2번 관리적 성능, 3번 내부적 성능, 4번 위생적 성능. 답은 2번 관리적 성능입니다. 문제 55번. 의류의 세탁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세탁 온도는 일반적으로 35에서 40도씨가 적합한 온도이다. 2번 경수에서는 섬유의 종류에 관계없이 비누보다는 합성세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3번 양모나 기현에서는 알칼리성 세제, 면이나 마에서는 중성세제를 사용한다. 4번 세제 농도는 약 0.2% 정도에서 비교적 우수한 세탁 효과를 나타낸다. 의류에 대한 세탁에 대한 섬유의 특성을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번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됩니다. 식알강. 식물성 섬유는 알칼리 강하고 산에 약하다. 반대로 동물성 섬유는 알칼리에 약하고 산에 강하다. 즉 동물성 섬유인 양모나 기현은 알칼리성 세제에 약하기 때문에 알칼리성 세제에 세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 양모나 기현에서는 알칼리성 세제, 면이나 마에서는 중성 세제를 사용한다. 답은 틀린 것은 3번입니다. 문제 56번. 머서와 가공으로 얻어지는 효과가 아닌 것은 1번 광택 증가, 2번 내연성의 증가, 3번 염색성의 증가, 4번 흡습성의 증가. 머서 가공은 실켓 가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광택이나 염색성, 흡습성을 증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답은 아닌 것은 2번 내연성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문제 57번. 다음 중 산화 표백제가 아닌 것은 1번 표백분, 2번 아황산, 3번 과산화수소,
4번 과망간산 칼륨. 산화표백제가 아닌 것은 아황산 나트륨, 하이드로설파이드 이산화황, 즉 환원표백제입니다. 답은 2번 아황산은 환원표백제입니다. 문제 58번 양모섬유 웹 또는 모직물을 비눗물에 적시고 가열하면서 문지르면 섬유가 엉키고 밀착되어 두터운 층을 만드는 성질은 1번 방추성, 2번 압축성, 3번 이염성, 4번 축융성. 답은 4번 축융성입니다. 문제 59번 정칙 능직에 해당되는 능성각은 1번 30도, 2번 45도, 3번 90도, 4번 120도. 정칙 능직은 우측 그림과 같습니다. 45도 각도를 유지합니다. 답은 2번. 문제 60번 다음 중 직물의 드레이프 계수가 가장 큰 것은 1번 서지 양모, 2번 브로드면, 3번 부직포 건식, 4번 크레이프트 신견. 여기서 드레이프 계수가 크다는 것은 이런 찰랑찰랑한 드레이프성, 이렇게 잘 이렇게 흔들흔들거리는 드레이프성이 좋지 않다는 걸 의미합니다. 즉 드레이프성은 직물의 드레이프성은 오늘 표와 같은 그런 성질이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물의 드레이프 계수로 보면은 범포 같은 경우는 돛담배 돛용으로 쓰는 그런 두꺼운 천입니다. 부직포 건식, 스판본드, 브로드면, 양모, 나일론, 견 순으로 이렇게 드레이프 계수가 큰 겁니다. 드레이프 계수가 크다는 것은 그만큼 드레이프성이 좋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답은 3번 부직포 건식입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셨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